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정말 좀 디테일한 건데 12 시, 6 시에 전화하는 거랑 10 시, 2 시에 전화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안녕하세요. 오종훈입니다. 저도 부동산 처음 전화하고 부동산 방문하면 정말 심장이 터질 만큼 떨려서 미리 준비하고 거울 보면서 막 연습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랬던 저의 처음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통화도 많이 하고 그리고 부동산 중개사분들도 많이 만나서 자연스럽게 좀 했었는데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좀 보다 보면 그런 것들 보면서 "너의 처음 시절은 어땠어?" 뭐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처음 제 경험담을 전해 드리면 그래도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지금 중개사를 만나거나 전화를 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편하게 한번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부동산 경매를 하기 때문에 전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 '전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있는데 저도 인터넷 시세만 보고 그 시세를 확정을 지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실거래가가 2억 7천 이렇게 찍혀 있으면 '이 가격은 2억 7천 이구나. 2억 7천엔 팔릴 수 있구나. 2억 7천이 팔리는 가격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경매 같은 경우는 막 2억 5천에 쓰고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2억 5천에 낙찰 받으면 2억 7천에 팔 수 있으니까 뭐 세금 이런 것들을 좀 제하더라도 1,000만 원 정도는 수익을 남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막 입찰을 하고 그랬었는데 뭐 제가 그거를 낙찰받진 못했지만 다음번에 제가 그 중개사분들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그 동네 자체는 실거래가만 2억 7천에 찍혀 있었던 거지 매수 문의 자체도 없고 "그 가격이 팔리지 않는 가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아 진짜 그때 그 물건 낙찰받았으면 내가 큰일 날 수도 있었겠구나. 그 물건 낙찰받았으면 내가 2억 7천에 팔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비싸게 주고 낙찰받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고 팔리지는 않고 정말 등골이 서늘하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좀 있고 그래서 이제 내가 시세 조사를 할 때는 인터넷에 보이는 그 숫자만 보는 게 아니라 '팔리는 가격을 명확하게 좀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처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 인터넷 정보 보면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네이버나 아니면 블로그나 이런 데 보면 실거래가나 뭐 KB 시세 이런 거는 뭐 물론 저는 다 참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이에요. 그게 참고하는 게 기본이고 근데 이제 시세 같은 경우는 이걸 지금 내가 경매로 낙찰을 받았을 때 사줄 사람의 가격이 핵심이고 지금 팔리는 가격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물론 실거래가도 중요하고 전에 얼마에 팔았고 얼마에 샀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미래에 얼마에 팔릴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지만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이 물건을 낙찰받아서 지금 현재 얼마에 팔릴 수 있는가. 그리고 중개사분들을 만나보면 이제 그런 말들 나와요. 실거래가가 2억 7천인데 2억 4천에도 안 나간다. 급하면 2억 1천에 내야 된다. 라고 중개사분들 5명을 만났는데 5명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나 혼자 실거래가가 2억 7천에 찍혀 있으니까 2억 7천에 팔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을 2억 7천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그냥 난감하겠죠. 이거 돈 다 날리고 누군가는 손해 볼 수 있는 부동산 경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되고 중개사 상대를 좀 잘 해야 돼요. 중개사 상대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대화를 잘 하셔야 되겠죠. 그럼 저도 처음에는 다른 직종, 다른 직업을 가진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대화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처음 접해보는 직업이었고 뭘 물어봐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상대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친근하게 대하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가 똑똑하게 여러 가지 정보들을 알고 이 사람을 접하면 되는 건지 그런 것들도 좀 가늠이 안 됐었는데 저도 막 사람들을 만나 보니까 좀 알게 됐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좀 그랬어요. "이거 매물 있나요? 그거 얼마쯤 하나요? 그 가격 얼마 정도 할까요?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뭐 이렇게 물어봤던 것 같고 이렇게 묻고 그 사람은 내가 물어봤던 것들만 대답해 주고 끝.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중개사 입장에서 조금씩 생각을 해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이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아 중개사는 어떤 직업이지? 중개사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지? 그럼 내가 이렇게 질문했을 땐 어떤 답변을 해 주려고 하겠지?'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했고 그럼 내가 오늘 처음 만나는 사람은 아닐 텐데 수십 명 중에 한 명일 텐데
그럼 나는 이 사람들과 다른 정보를 얻고 싶은 사람인데 그 정보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 제가 유별나거나 특별하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만나니까 제가 듣고 싶은 정보를 못 듣더라고요. 그런 정보들을 못 듣다 보니까 '이 정보를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들을 좀 생각을 해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제가 했던 건 말투를 좀 바꿨어요. 좀 친근하게 해야 되는 것도 좀 있고 좀 물어보는 것들에 대해서 좀 디테일함을 좀 넣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 동네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진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진짜 팔려고 하는데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입장으로 나눠서 이 중개사들한테 그런 것들을 좀 묻고 답하면서 이 지금 물건을 내가 낙찰 받았을 때 얼마에 팔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비슷한 물건들은 얼마에 팔리는지 A 단지 내가 지금 경매를 입찰하려고 하는 A 단지가 그 정도 가격이라고 하면 B 단지는 얼마인지 그리고 C 단지는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유출해 나가면서 A 단지 팔 수 있는 가격을 좁혀 갔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많이 도움이 돼요. 이 캐릭터 설정을 거부감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건을 내가 살 거잖아요. 경매로 내가 이 물건을 살 건데 그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겠죠.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사는 사람, 파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 물건의 가격을 물어보는 거는 정말 부동산을 하는 거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거를 '거짓말한다.'라고 생각하시고 부담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경매 같은 경우는 경쟁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물어본 사람과 물어보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다른 입찰가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사는 사람, 파는 사람으로 캐릭터를 설정을 하셔서 좀 물어보시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씩 이제 중개사분들이 이야기가 좀 길어지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막 제가 듣고 싶은 이야기 이외에도 자기가 막 말하려고 하는 것들이 생겼다라는 거를 저도 좀 느끼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정보들을 많이 얻게 됐었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정말 좀 디테일한 건데 12시 6시에 전화하는 거랑 10시 2시에 전화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전화를 많이 해 보시면 알게 되는 것들인데 12시 6시는 내가 편한 시간이에요. 내가 점심시간이고 내가 퇴근 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중개사분들도 그 시간은 점심시간이고 6시는 퇴근 시간입니다. 그러면 12시에 전화하면 막 시끌벅적한 소리가 많이 들릴 거예요. "밥 먹으러 나왔습니다. 이따가 연락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은 정보를 준다고 해도 "아 그거 대충 얼마예요? 그거 얼마예요?" 이렇게 뭘 컴퓨터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들을 그냥 빠르게 이야기를 전달하고 끊는 경우가 많아요. 6 시도 똑같고. 근데 제가 좀 불편한 시간, 이제 제가 업무를 하는 시간, 내가 업무를 하는 시간은 10 시, 4시 뭐 이때 업무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도 중개사분들은 그 시간에 이제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때 전화를 하면 쪼금 더 디테일한 정보들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쪼금 제 나름의 팁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 시, 4시 요때 좀 힘들더라도 화장실 간다고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주차장 가서 저는 항상 전화했던 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이나 아니면 화장실 간다고 전화하면 되니까 그런 것들 쪼끔 시간을 내서 '우리 부동산으로 경매로 돈을 번다.'라는 거 하고 싶은 거니까 쪼금 '내가 시간을 내시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뭘 물어봐야 될까요? 이것도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뭘 물어봐야 될까?' 조금 구체적인 것들 물어봐야 돼요. "최근에 거래된 내역이 좀 있나요? 그리고 이 물건이 뭐 급하게 나온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저층 가격은 얼만가요? 그리고 중층 가격은 얼만가요? 꼭대기층은 좀 가격 차이가 있나요?" 이런 것들 좀 물어봐야 되고 "최근에 전세 세팅된 가격은 얼마인가요? 전세를 사람들이 많이 찾나요? 월세를 많이 찾나요?" 이런 것들 좀 물어보시고 "전세는 잘 나가죠? 월세는 잘 나가죠?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매매는 좀 어렵죠. 근데 매매 지금 저희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좀 빨리 팔려고 하는데 급매로 내놓으면 얼마에 내놓으면 좋을까요? 그리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도 저희가 싱크대랑 화장실 뭐 샤시 요게 돼 있는데 그 돼 있는 가격은 지금 얼마에 내놓으면 좋을까요? 혹은 안 되어져 있는 인테리어 가격은 얼마인가요? 요런 것들을 쪼끔씩 디테일하게 잡아서 풀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디테일하게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그 중개사분들이 더 디테일하게 정보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쪼끔 신경 쓰셔서 어려운 건 없어요. 말했던 것처럼 쪼끔 집요하게 '집착해서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화 통화를 이렇게 좀 이제 하다 보면 음
통화가 길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막 미주알 고주알 좀 친해지기도 시작을 해서 막 10 분, 20분 이렇게 통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요것도 좀 의도적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관리를 좀 하셔야 돼요. 저는 이 타이머를 보고 이 통화 시간 내역이 나오잖아요. 이 통화 시간 내역이 나와서 너무 길게 통화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웬만해서는 1분 30초 안에 통화를 끊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1분 30초 안에 통화를 어찌 됐건 내가 원하는 정보들을 묻고 답하고 끊고.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우리가 부동산을 많이 전화를 해야 되는데 내 시간도 있잖아요. 저도 직장을 다니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도 있기 때문에 이 통화를 하는데 막 1 시간, 2 시간 이렇게 시간을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1분 30초 이거 꼭 기억하시고 좀 의도적으로 좀 짧게 통화를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동산 경매는 치밀하게 좀 계획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현장에서 중개사분들을 만나는 경우들도 있고 좀 친해진 중개사분들이 좀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조금 진중하고 예의 바른 태도를 보여주는 게 그래도 아무래도 사람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도움이 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뭐 내가 원하는 정보 딱 듣고 그냥 말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이 경매를 낙찰받기 위해서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세요. 의도적으로 전화를 짧게 하라는 게 막 싸가지 없게 전화를 그냥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 1분 30초 안에도 의도 있게 예의 있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사람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뭐 "감사합니다."라는 표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참고 많이 됐어요."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시고, "안 된다." 그리고 뭐 "내가 원하는 매물 정보가 아니다." 그러면 "제가 원하는 매물은 요런 매물인데 지금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매물들은 제가 생각했던 매물과는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한번 연락드릴게요. 그래도 이 좋은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나중에 좋은 정보를 주실 때도 있어요. 뭐 믿져야 본전이기 때문에 그런 항상 사람을 대할 때는 조금 예의 바르고, 그리고 중개사분들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고마운 사람이에요. 이게 내가 진짜 듣고 보지 못한 정보들을 막 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항상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시면 이게 콩고물이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들도 항상 꼭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처음 했을 때를 생각해 보면 진짜 실수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뭐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데, 처음에는 부동산 들어갈 때 진짜 떨리기도 많이 하고 말투 같은 거 생각하면 진짜 딱딱했고 시간도 못 맞추고 막 어리버리한 모습 막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때도 그런 모습 보면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 보면서 귀여워해 주시면서 좋은 정보 그리고 좋은 이야기 해 주셨던 분들이 많은데, 결국 중개사와의 관계도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막 '이게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한 부동산 전화를 한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알아본다.'라고 생각하시고 전화를 한번 해 보세요.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고 전화하면은 그런 마음들이, 그런 말투가, 그런 행동들이, 그런 표정들이 그 상대방한테도 온전히 전달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내가 돈 벌 거야. 돈 벌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좀 마음의 여유를 내려놓고, 그리고 설령 나한테 막 안 좋은 얘기를 하는 중개사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나한테 다 좋은 얘기들만 해 주시겠어요. 나한테 안 좋고 나한테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중개사분들도 많고, 막 저는 면박당한 적도 많아요. 뭐 경매하면서 뭐 그런 거 하면서 돈 벌 생각하면서 '사람이 일을 하면서 열심히 해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막 혼내셨던 분들도 있는데, 다 그런 분들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일하다 보면 일할 때도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넘겨 버리면 됩니다. 넘겨 버리고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잘 얻을 수 있게. 그래서 오늘은 중개사 대하는 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는데, 힘들 거예요. 저도 많이 힘들었었고 "익숙해지면 나아집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처음 막 접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어려운 일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용기를 조금만 내 보세요. 용기를 내 보면 정말 포기하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그 절반 이상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경매로서는 충분히 장점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저도 뭐 여러 가지 중개사분들을 만나면서 다양한 정보나 팁이 있다라고 하면 이렇게 영상으로 내용 정리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전화 많이 해 보세요.